안녕하세요. 에어클래스 구독자 여러분, 박창윤입니다. 자, 오늘 시장 코스피 코스닥 급락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코스닥이 2.5% 넘게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제 대주주 양도세 10억 결정되고 나서 좀 생각이 많았어요.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시장에서는 계속 시그널을 준 게 100억까지는 아니지만 30억이나 50억 정도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었고, 사실 50억은 아니더라도 한 30억 정도만 결정이 되면 올해 10억이니까 상당히 숨통이 트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가족합산이 아니라 개별 기준으로 넘어간다는 부분이 공약이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런 부분을 좀 기대를 했습니다. 내심 기대를 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금투세였고요. 다행히 그건 2년 유예가 되었고, 그 다음 문제가 되는 게 대주주 기준인데, 지금 현행 10억인데 달라지는 거 없는데 무슨 문제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시장이 계속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는 바, 그리고 시장에서 계속 나왔던 시그널은 10억이 아니라 30억, 50억 이 부분을 기대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기대치가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그것도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11월, 12월 때 순차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이제 올해 거래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막판에 기습적으로 발표하면서 시장이 대응할 수 있는 그 시간도 제대로 갖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저는 좀 기분이 좀 많이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울고 싶었거든요. 대주주 때문에 안 그래도 시장 흔들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시장을 울고 싶었는데 미국이 뺨을 때려줬어요. 그것도 어이가 없는 게 이거죠. 미 경제지표가 잘 나왔거든요. 근데도 빠졌어요. 왜 그럴까요? 자, 미 경제지표 3분기 GDP 기존 예상치보다 잘 나왔죠. 실업수당도 마찬가지. 전치보다는 소폭 늘어났지만 예상치보다는 그래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경제지표 좋았습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어제는 경제지표가 안 좋았죠. 경제지표가 안 좋으면 어떤 시장 반응이 나오냐면 내년 경기 침체다. 경제지표가 지금 이렇게 좋게 나오잖아요. 아, 그러면 긴축, 이에 따른 경계감이다. 즉 지금은 호재보다는 악재에 좀 더 민감하게 시장이 반응이 나와버리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가장 결국 중요한 건 호재나 악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시장 반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시장 반응이 최근에는 정말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경제지표 잘 나왔음에도 연준의 매파 정책에 대한 우려가 2008년 이후 최악의 증시 상황 나오고 있는 가운데 테슬라 8.8%, 그리고 인텔, AMD, 엔비디아, 퀄컴,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등 반도체 2차 전지하라. 그쵸? 수요 부진, 급락, 내구재잖아요. 경기가 안 좋을 때 비싼 자동차 바꾸기가 쉽지가 않겠죠. 없어서 못 팔던 테슬라, 이제는 할인을 해줘도 판매가 줄어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또 사고 발생을 하면서 또 미국에서는 이런 부분도 조사 들어가 있죠. 금토세 대주주 기준 10억 원 유지. 이 부분이 기존에 우리가 30억, 50억 그렇기 때문에 막판까지 기대했던 분들은 10억까지 줄여놓지 않았던 분들이 오늘과 내일 계속 매물 쏟아내면서 지금 시장에서 좀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고요. 최소한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이런 부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매년 마지막 거래일은 휴장이죠. 그리고 올해 마지막 거래일은 29일. 나페일이라고 하는데 29일이고요. 이때 모든 권리관계 내역이나 이런 부분 마무리가 되는 날입니다. 올해 기준 마지막 주주 결정하는 날. 그러면 D 플러스 2결제이기 때문에 27일까지 우리가 주식을 갖고 있어야 배당을 받고
주주총회 참석할 수 있는 권리가 되는 거고 의결권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런 부분이 빠지는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가 빠지는 배당락 나타난 날이 28일. 그러면 대주주 양도세 관련돼서는 늦어도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다 정리를 해야 되는 거고 어제 저녁 늦게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안 그래도 울고 싶었는데 미국장 빠지니까 더 빠져버리는 거고 월요일 오전까지는 흔들릴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최소한 월요일 오후 분위기 보면서 결정 그리고 화요일 나눠서 담는데요.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 개인 대주주들이 좋아하는 이런 종목들에 시장 관심이 상당히 높은데요.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같이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죠. 일단은 지금 나와 있는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여의도에서 대주주 좋아하는 종목들이 의료기기에서 오스템 임플란트 오늘 4.62% 빠지죠. 이러한 종목이나 그리고 통신주 이쪽에서는 HFR 오늘 1% 정도로 상대적으로 견조한데 이 종목 그리고 제약바이오 대표적인 종목 삼천당제 여의도에서 그래도 큰 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갖고 있고 꾸준히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 삼천당제약이죠. 여기 있네요. 그러면서 밑에서 오히려 올라와 버리죠. 떨어지니까.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 애니플러스 이러한 종목들도 개인 투자자 그러니까 대주주가 될 수 있을 만큼의 자본 여력이 있는 큰 손들이 좋아하는 종목들이고요. 나노신소재 그죠? 오늘 5.68 빠진데 이쪽은 2차 전지라서 약간 애매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제도 점검을 했죠. 어제 많이 올라왔던 반도체 2차 전지 아직까지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봅니다 하면서 LNF 점검을 해드렸죠. 지금 기술주 차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이 있었던 그나마 이런 중국 소비나 진에어가 15개 분기 그러니까 4년여 만에 흑자로 돌아선다고 하죠. 분기 중국 소비 모멘텀 플레이 가능한 엔터미디어 콘텐츠 이쪽으로만 돌았죠. 그리고 중국 코로나나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그 항생제 관련되어 있는 이런 테마들 이런 종목 일부 올라왔었죠. 최근에 올라왔었던 종목들은 차익 실현이 세게 나올 수 있어요. 지금 무조건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대주주 관련된 이런 주요 종목들은 최소한 오늘은 좀 지켜보고 월요일날 오후 왜냐면 이제 화요일까지 팔아야 되니까 화요일날 사겠다 이러면 좋지만 분할로 월요일 오후 정도 체크를 하다가 분위기 보고 그때 일부 진입 화요일날 또 진입 뭐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분할로 대응하는 것 자체가 좀 더 유리하겠죠. 여의도에서도 분위기가 이런 대주 양도세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개인 대주주 비중이 높은 종목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우리가 같이 또 체크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시장은 오늘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주주 때문에 울고 싶었는데 미국이 뺨을 때려준 격이고 지금은 호재냐 악재냐 경제지표 잘 나오냐 안 나오냐 둘 다 시장에서는 좀 민감하게 좀 하방으로 부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다는 게 시장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테슬라 이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주의할 필요는 있는 거죠. 시장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드렸고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올려주신 종목들 빠르게 점검을 하겠습니다. 효재, 원택 둘 다 헬스케어 의료기기 쪽인데요. 효재 꾸준히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최근 보톡스 쪽이 메디톡스도 확실히 개선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효젤도 마찬가지예요. 배용제약은 이제 최종 결정 나오는데 좀 메디톡스 쪽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얘기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용제약은 좀 부진한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효젤이나 이쪽은 꾸준히 그냥 제 갈 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많은 종목은 아니고 보톡스도 최근에 그래도
메이톡스도 그렇지만 확실히 좀 수익성이 개선이 되는 모습 자체가 같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동안에 소송 이슈 때문에 시끄럽다면 이제 어느 정도 소송 이슈는 지금도 진행 중이긴 하지만 대웅제약, 메디톡스 쪽 손 들어주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국내 뭐 식약처에서 뭐 판매 금지나 이런 쪽이 나오더라도 관련된 리스크는 시장에서 반영이 되었다고 보고 있는 거죠. 꾸준히 실적 나오고 있는 쪽이고 특히나 IT를 중심으로 2차 전지를 중심으로 실적이 레벨 다운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숫자가 나오고 올라오고 있는 쪽이 우리가 확인했듯이 음식료하고요. 그 다음 LCC 쪽하고요. 일부 기계업종. 그 다음에 좀 이런 헬스케어 의료기기 쪽. 이런 쪽은 상대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2.42% 빠지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주주 양도세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것들은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종목이긴 하는데 일단은 좀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정도까지 좀 지켜볼 것 같고요. 저 같으면 사더라도 조정이 나왔을 때 이때를 노려볼 것 같습니다. 트레이딩 자체는 가능합니다. 타이밍 자체만 약간만 늦춰서 어차피 주봉상 돌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봉상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쌍바닥 찍고 고점 매물도 돌파 지금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돌파하더라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고점 매물대 또 소화하겠죠. 그 과정 속에서 기다리면서 일봉 주봉선 크게 돌리면 일봉상 또 20선 전후 전 지수저가 13일평 사용하죠. 그 전후까지 기다리면서 우리가 대응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원택인데요. 원택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원택은 사실 스펙 합병 종목이잖아요. 시장에서 저도 이제 크게 막 주목을 하고 있는 종목은 아닌데 소리 소문 없이 많이 올라왔어요. 레이저 기술, 피코케어가 있고 이쪽이 피부 미용 의료기기, 에스테틱 쪽 이런 쪽에 많이 사용이 되는 쪽이죠. 그리고 보통 이런 쪽은 또 해외 수출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 올리지오는 세계 두 번째 국내 최초 개발 초음파 의료기기, 뭐 초음파던 레이저던 다양하게 사용을 하면서 피부 미용 의료기기 하는 쪽이죠. 회사 내용 정확하게 확인하시려면 들어가 보면 되죠. 이게 나오네요. 자, 이걸로 볼게요. 원택 홈페이지 들어가 보는 게 사실은 제일 좋습니다. 이 FDA 인증, 모노폴라 RF, 라디오 프리컷이죠. 고주파 에너지 나오는 거고. 쭉 이렇게 나와 있고, IR, 서포트, 미디어. 보통 우리가 제품이나 뭐 이런 쪽 이게 더 많이 나오는데, 에센스, 커스터머, 아이덴티티, 비전, 슬로건 쭉 나와 있고, 홈페이지가 엄청나게 잘 돼 있거나 친절하게 여기에 대해서 나와 있는 데는 아니네요. 레이저 가온과 전기 공급기 직접 개발하고 관련 히스토리 쭉 나와 있고요. 사실 어느 정도 정보는 좀 제한적이겠죠. 스펙으로 들어왔어요. 대신 밸런스 제 8호기업 스펙. 그렇기 때문에 에스테틱 대부분 나와 있고 지분 구성이나 뭐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어느 정도 대주 잠겨 있겠죠. 보통 스펙으로 들어온 것들은 좀 무겁게 움직이는 경향이 상당히 강한데 최근에 상장 이후에 꾸준히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개별적인 기업으로서는 저도 지금 매매 자체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플하게 체크를 하자면 마찬가지로 13선 전후, 20선 전후 한번 노려보면서 그냥 트레이딩 관점에서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확신이 있어가지고 장기로 끌고 가기에는 아직까지 시장에 알려져 있는 정보는 좀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ST파 한 분이 주셨어요. 저희가 가지고 있고 전 지금도 진입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에 고점 형성이 되어 있었던 부분 자체를 갭으로서 강하게 돌파한 이후에 지금 위에서 위아래 계속하면서 어느 정도 기간 조정하고 있죠. 옆으로 양보하고 있는 가운데 추세선은 따라서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나서 방향성 올라갈지 떨어질지 예측하는 건 사실 못하는 사람들의 영역이겠죠. 하지만 그동안의 이런 시장의 트렌드와 흐름 이런 것들을 보면 올라갈 수 있는 확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베팅을 해본 거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 흔들릴 때 한 3.5% 빠지는데 추세 꺾이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없으신 분이나 에스테팜 만약에 비중이 우리가 1, 2% 정도로 조금밖에 못 샀다 그러신 분들은 좀 늘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좀 시간 가지고 지켜보고 만약에 추세 꺾이면 그때 가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아,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빠지는구나. 그러면 리스크 관리 일부 하면서 대응하면 되는 거죠. 즉 주가는 어차피 우리가 후행적으로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건데 현 시점에서는 흐름은 살아있고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mRNA 관련된 모멘텀이 최소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즉 1월 8일부터 1월 7일부터죠. 캘리포니아에서 열리는데 1월 8일부터인가? 여튼 1월 7일 아닌 8일이에요. 한번 쳐볼까요? 저 살짝 헷갈리는데 캘리포니아에서 열리거든요. 그때까지 살아있는 거죠. 그러면 그 전에 팔면 돼요. 딱 거기에 맞춰서 파는 게 아니라 딱 그때 맞춰서 파는 게 아니라 그 1월 볼게요. 7일, 8일 1월 9일부터겠네요. 9일부터 월요일 저 1월 5일부터 하는 게 1월 5일부터 8일까지가 1월 5일부터 8일까지 하는 게 CS 2023이고요. 1월 9일부터 12일까지 하는 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입니다. 맞네요. 1월 9일부터. 그쵸. 1월 9일부터 하는 부분이고 1월 9일부터 10일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 9일날 딱 맞춰서 파는 게 아니라요. 9일날 딱 맞춰서 파는 게 아니라 미리 그런 부분 좀 에스테팜이나 이런 mRNA 쪽 최근에 병행 투여 암 쪽에도 쓰이는 거죠. 기존에 코로나 백신 쪽이었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이 1월 9일에 딱 파는 게 아니라 1월 2일이나 3일 한 일주일 전후 해서 체크해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좀 기다려볼 필요 있습니다. 에스티파 체크했고 핀텔 핀텔도 사실은 이쪽도 보게 되면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쪽이 스마트 시티 사업 이런 쪽인데요. 말씀하셨던 대로 근데 소프트웨어 쪽이잖아요. 스마트 시티가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대기업군 이런 부분에서 참여하는 건데 중소기업 단에서는 하기는 어렵겠죠. 스마트 시티와 진행 교통체계 관련 인공지능 영상 분석 솔루션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업체다. 그리고 고화질 영상을 원본 해상도 손실 없이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독보적인 기술을 확보를 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기업이고 매출단이 엄청나게 크던지 실적이 잘 나온다든지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사업 내용이나 비전은 좋더라도요. 결국 실체가 있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는 건 관건인데 그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핀텔 관련해 가지고는 저 그 후배 중에 그로스 리서치의 이재모 대표라고 같이 방송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개장 방송 같이 하는 친구가 최근에 리포트 이 부분을 썼더라고요. 한번 체크를 해드리자면
핀텔 탕방 보고서. 그죠? 12월 22일 날 어제 업데이트 했고요. 고해상도 인공지능 영상 분석 기업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23년에 흑자 전환이 더 잘한다. 고해상도 인공지능 영상 분석 솔루션, 스마트 시티 자율주행 위한 인프라 솔루션을 공급하는 업체고 주요 제품을 이렇게 가지고 있고 다 소프트웨어 제공하는 쪽이고요. 매출 추이는 당연히 늘어나는 건데 아직까지는 적자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좀 접근이 어렵고요. 신기사 쪽에서도 지분을 좀 가지고 있고 주요 제품 이런 부분 그리고 스마트 시티 필수 기술이다 하는데 이게 이 영상 AI 영상 분석이 필수 기술인데 이 회사만 글로벌하게 독점적으로 나만 할 수 있어. 반드시 이런 건 아니죠. 그죠? 우리는 원 오브 댐일 뿐입니다. 다양한 선택지가 존재하는 가운데 원 오브 댐이고 이게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테마를 형성하고 트렌드를 형성을 하면서 실적 나오고 탑라인 매출 따른 성장 이 부분이 나오게 됐을 때 이쪽이 확실하게 우리가 성장이나 기대감에 베팅했던 것 자체에 과실을 맺을 수 있는 거죠. 고해상도 영상 분석은 자율주행 모빌아이가 하는 쪽이 이런 쪽이잖아요. 카메라 통해가지고 그죠? 필수 조건이 될 것으로 기대가 있다. 많은 분들이 우려범하는 게 장밋빛 전망만 보고 실체 없는 기업에 투자하는 쪽인데요. 그런 부분은 좀 일부는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올해 들어왔다는 부분에서는 좀 시장에서 계속 관심은 필요한 거죠. 엣지가 있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엄청 강점이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막 우리 회사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코스닥 상장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오케이 인정인데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 거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프리미엄 아파트 스마트화 사업에 참여 사업 실적 레퍼런스 쭉 나와 있죠. 스마트 교통, 생활보안, 영상 분석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고 이 탑라인이 커지는 걸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일단 기술력이 있는 기업 알아간다는 측면에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핀텍 이 부분은 제 채널 여기서도 같이 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련 보고서 같이 올려놓을게요. 보시면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한번 같이 분석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핀텔 체크했고 저라면 뭐 이쪽 CS 모멘텀 뭐 이 부분 때문에 짧게 트레이딩 자체는 지금 가능할 것 같아요. 오늘과 뭐 다음 주 월화 빠지게 되면 그때 가서 사가지고 CS가 말씀드렸다시피 1월 5일부터 8일까지이기 때문에 감안하게 된다면 1월 5일 사실은 시기적으로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뭐랄까 일정 자체가 너무나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요 매매하기 쉽지는 않긴 한데 이벤트성으로 좀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인 10% 언더에서 그냥 짧게 트레이딩 측면에서는 그냥 뭐 일주일 안짝으로 접근해가지고 오늘 내일 그리고 내일이 아니죠 다음 주 월요일 다음 주 화요일 체크를 하면서 다음 주 정도 체크하고 다음 주 초 정도 5일이 이때잖아요. 2주 정도 남은 거잖아요. 그러면 다음 주 초 2일이나 3일 정도 팔아가는 대응 전략으로서 저 같으면 짧게 지켜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핀탈 말씀드려보았고 27일 대주주 양도 셀피 물량 임팩트 어떻게 보시는지요? 크죠? 크죠?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크게 나와버리는데요. 27일 오후 28일 매수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근데 저 같으면 27일, 28일이 아니라 26일, 27일, 26일 오후 27일 정도 관심을 갖고요.
28일 날 오전에 배당락 때문에 사람들 다시 사들이잖아요. 그럼 오히려 이때 팔 것 같아요. 28일 오전에 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계를 한 칸만 앞으로 당겨보는 거죠. 왜냐면 28일 오전에 다시 채우는 수량이 나오면 그 부분 때문에 대주 양도세 회피 물량 때문에 파는 모습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죠? 27일까지 가지고 있어야 권리가 확정이 되고 배당받을 수 있는 거고 28일이 배당 낙이잖아요. 그리고 대주주 물량 회피하려면 27일까지는 팔아줘야죠. 그리고 팔았던 물량 28일 다시 채우겠죠. 그러면 26일 오후 27일 날 체크하다가 28일 오전에 다시 사는 것들 확인이 되면 저는 거기다 팔겠죠. 그리고 관련 종목들 앞에서 오스템 임플란트 등 쭉 말씀을 드려봤네요. 이거는 장 하락과 관계없이 개별적으로 종목 접근 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죠. 뭐 HFR이나 삼천당 제약이나 오스템 임플란트나 관련된 이런 다수의 종목들, 애니플러스나 그쵸? LG전자가 애플카에 휘둘리는 게 마음에 안 든다. 제가 어제 채널에도 그와 관련된 내용을 포스팅했습니다. 애플은요, 비밀주의가 원칙이에요. 기본입니다, 기본. 기존에 현대차하고 진행하고 있던 것도 현대차가 떠벌리니까 현대차를 안 해. 해가지고 파기해버린 거잖아요.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한 2, 3년 전이었어요. 코로나 때니까. 한 2년 전쯤 되겠네요. 근데 LG전자 인정하면서 하겠다? 물론 가능성이 가장 높죠. 수주잔고가 100조가 넘어간다고 하니까. 근데 그걸 애플 쪽에서 인정할 리가 없습니다. 애플의 기본 정책은요. 멀티벤더로 벤더들 쫙 깔아놓고 걔들끼리 경쟁을 시켜가지고 단가 CR 강하게 때려가지고 글로벌 공급망 구축해놓고 자기는 부가가치 높은 마케팅이라든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쪽 씌워놓고 수익률 많이 올리는 게 기본적인 경영 원칙이에요. 경영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동안에. 근데 이제 벤더들 쫙 이렇게 깔아놓고 이거 하는데 기본적으로 가장 까다로운 게 얼마만큼 CR 들어가고 뭐하고 하는 것들 모든 그 조항은 다 NDA 걸려 있어요. 비밀 유지. 근데 신문기사에서 뭐 애플카 나와가지고 애플 했었을 때 인정하는 걸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사실 무근 있고. 그리고 LG전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애플카 이슈 때문에 올라오면 팔겠다라고 말씀드렸죠. 올라오면 팔겠다.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바닥을 돌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PBR 뭐 0.9배, 포워드 기준 PBR 0.9배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체크해드렸던 게 LG전자 지금 현 시점에서 뭐 VS 사업 같이 그리고 물류비 줄어드는 거 이런 것들 감안해서 실적 5,600억보다는 좀 적게 나오겠지만 오히려 내년도 턴어라운드 보면서 지금 바닥거리 좀 돌고 있더라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점검을 해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길게 바라보고 좀 들어오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일단은 저라면 LG전자 당장 관심 갖기보다는 다음 주로 좀 타이밍을 좀 늦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궁금한 내용까지 쭉 점검을 해드렸고요. 시장 좀 무겁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래도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가 마지막인데요. 끝까지 기운 잃지 마시고요. 그리고 주말 사이 상당히 또 날씨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춥다고 하는데 건강 잘 챙기시고 이럴 때일수록 정말 기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산타는 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내년에 한번 기대해 보자고요.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화이팅입니다.